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상수도 사업본부에 대한 인사혁신을 예고했습니다. 잇따르는 수돗물 사고가 인사 문제와 관련돼 있다는 인식에서입니다. 등교 개학과 함께 폭염이 시작되면서 열화상 카메라가 오작동하는 등의 문제로 일선 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 백운고가의 교통을 통제한 뒤로 이 일대를 지나는 차량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 차량 지체 시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 레저 스포츠 활동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날씨가 돌변하는 바다에서는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에서 수돗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이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데도 사고는 또 일어났습니다. 광주시는 공무원들이 상수도 사업본부를 도피처쯤으로 여기는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쇄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광주시 남구와 서구 일대에서 일어난 이물질 수돗물 사고. 처음엔 단순히 흙탕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발암 가능 물질인 나프탈렌이 검출돼 시민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좀 냄새도 나고 물이 좀 붓고 물 수압이 엄청 낮아요. 이용섭 시장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그 뒤로도 수돗물 사고는 계속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물질 수돗물 사고가 발생해 570여 세대가 무더위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루에 300건 가까이 검침해야 하는 살인적 근무 환경에 내몰리고 있는 수도검침원들의 노동 조건도 여전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눈물을 2번이나 흘렸습니다. 엄청나게 내가 힘들어가지고요. 저 지금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광주시는 이처럼 수돗물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주무기관인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의 조직과 인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공무원들 사이에서 퇴직을 앞둔 이들의 도피처가 되거나 문책성 인사들이 가는 유배지나 한직으로 인식되다 보니 전문성과 경험이 떨어져 각종 사고가 잦다는 겁니다. 전문성이나 경험을 누적해서 맨파워를 기르기 위한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광주시는 대대적인 인사 쇄신과 조직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우대하고 자체 승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조직 문화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보다 훨씬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제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상수도 정책과 상수도 본부를 대대적으로 혁신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생활에 가장 직결돼 있으면서도 공무원들 사이에서 유배지나 휴가지로 여겨지던 조직이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시가 민선 7기 반환점을 맞아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시장 직속 자문기구를 출범시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듣기 좋은 소리보다 시장에게 가감없이 쓴소리를 해줄 이른바 쓴소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각계각층 시민들로 구성될 쓴소리위원회와 관련해 이 시장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입니다. 올 여름은 많이 덥다더니 6월 초인데도 한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의 낮 기온은 33도를 살짝 웃돌았는데요. 오늘은 3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무려 6, 7도가량 웃도는 수준입니다. 더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어제 폭염특보가 내려졌던 담양의 낮 기온도 34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나주의 낮 기온 32도 등으로 전남 내륙 곳곳에서도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종일 날이 더운 가운데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전 중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원격 수업이 진행된 지 99일 만에 전학년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코로나19 긴장감과 폭염으로 등교 첫날부터 고생스러운 하루를 보냈는데요. 이다현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광주의 한 중학교에 학생들이 1m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서 있습니다. 전학년이 등교한 첫날. 하지만 열화상 카메라를 통과해 학교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머리가 뜨거워진 학생들을 열화상 카메라는 발열 의심자로 인식했습니다. 결국 그늘 벤치에 앉아 열을 식힌 다음 체온계로 다시 한번 발열 체크를 한 후에야 교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에는 열이 없었을 땐 괜찮았고 화요일에 아침에 이런 날씨는 교실 안에서도 더위가 가장 걱정거리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수업 시간에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데다 방역 지침에 따라 에어컨은 약하게 틀고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늦어진 개학으로 여름방학 기간이 예년에 비해 2분의 1가량으로 줄어들어 학생들이 가장 더운 시기에 학교를 나와야 하는 상황. 가뜩이나 올해는 역대급 더위가 예고돼 있어 교사들도 냉방기 관리에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 등교하기 이전에 이미 환기를 시켜놓고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을 가동한다 하더라도 매 시간마다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학년이 등교하면서 학교의 긴장감도 높아졌습니다. 수업 전 책상을 소독하고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학생들 동선을 구분해놨습니다. 학생들이 다른 층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알림판이 층층마다 있습니다. 학생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조금 무섭고 두렵긴 한데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원격 수업 99일 만에 학교에 등교한 학생들은 코로나19와 폭염에 개학하자마자 힘겨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올해 실시하는 사립학교 교원 위탁 채용에 25개 사학법인이 참여를 신청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올해 사립 중등교사 신규 채용에 대한 공동 전형 접수를 최근 마감한 결과 25개 사학법인이 교사 123명의 채용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사립학교에 교사 123명이 채용되면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은 25.3%로 3.8%포인트 감소하게 됩니다. 광주 내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자는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내용이 시행이 되려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광주시는 국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지원과 중복이 되고 예산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현주 의원에게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발의된 내용인데 이제 상임위를 통과했네요. 네. 그 이전과 비교해서 혹시 달라진 내용이 있나요? 조례 내용이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 자체는 지금 현재 저소득층 차상위 가정의 아이들까지만 여성 청소년 생리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신청했을 때만 지원이 됩니다. 이것을 여성 청소년 전체에게 확대해서 지급하자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이제 본회의 심사만 남아 있는데요. 네. 통과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조례는 처음에 발의할 때 23명 시의원 전체가 함께 동의를 해서 발의를 한 내용인데 좀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상임위에서 보류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에서는 전체 의원님들이 다 통과시켜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대로 본회의까지 다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지원은 이번 상임위 심사에서 내년 2021년이죠. 네. 1월 1일자로 시행 날짜를 했기 때문에요. 예산만 세워진다면 내년부터 가능합니다. 네, 한편 광주시에서는요, 이 조례안이 저소득층 지원과 중복이 되기도 하고 또 예산 부담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이번 이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부동의 의견을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가 통과된 이후에 시장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는 1년 동안 우리 의회만이 아니고 강주시에는 청소년 의회도 있습니다. 청소년 의회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고 또 지역에 이 조례 제정을 바라는 청소년 단체, 여성 단체가 함께 운동본부를 구성했거든요. 그 운동본부에서도 시민 캠페인이라든가 서명 이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들여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왜 필요하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시간을 드릴까요? 네, 생리는 그야말로 생리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먹고 자는 문제처럼 몸의 신체적인 생리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본권으로 우리가 사회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세부터 18세까지는 경제활동이 어려운 청소년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민한 시기인 사춘기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을 증명해야만 신청해야만 지급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편 지급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앞으로의 행보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현주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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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으로 들어선 첫 주말부터 다이버가 고립되고 낚시객이 바다에 휩쓸리는 등 해양 레저 안전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해양 레저가 활성화되면서 바다 위 돌발 사고에 노출되는 빈도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오전 여수시 돌산읍 인근 해상에서 아이스박스를 잡고 표류하던 낚시객 A씨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경남 통영시 홍도의 해상동굴에 다이버 2명이 고립됐습니다. 해경이 높은 파도와 사투를 벌인 끝에 다이버들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구조에 나섰던 정모순경은 결국 숨졌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수변 레저객들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해경은 파고와 바람 등 바다의 날씨는 급변하거나 일기예보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돌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일 남해동부 해상엔 풍랑주의보가 내리지 않았지만 사고가 난 홍도 인근에는 2m가 넘는 파도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소년 지역은 좀 잔잔하고 이쪽 지역은 또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 수도 있고 썰물, 밀물, 조류의 흐름 때문에 종잡을 수 없어요, 바다가. 해경에 구조됐던 A씨도 낚시용품을 건지기 위해 물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파도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직별은 아니지만 낚시객이 위험한 순간에 처해 있어 구조해야겠다는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져 바다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여파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올해 낚시 레저객 수는 전년보다 증가하는 등 해양 레저의 인기가 지속되면서 안전사고 노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해경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팀을 꾸려 활동하면 돌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 백운고가 철거 공사가 시작된 이후 이틀 동안 차량들을 분석한 결과 교통량은 줄었지만 차량 지체 시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공사에 따르면 교통대책 마련 용역회사가 지난 4일과 5일 이틀 동안 교통량과 지체 시간을 분석한 결과 교통량은 하루 평균 15만 대에서 7만 7천 대로 4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차량 지체 시간을 의미하는 평균 통과 시간은 2분 38초에서 2분 53초로 15초가량이 늘었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김호령 선수가 화끈한 활약으로 기아 타이거즈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문제는 고질적인 내야 수비 불안입니다. 트레이드를 통해 보강된 류지혁 선수가 내야의 수비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타고난 수비수 김호령. 부상 이후 펼쳐진 복귀전에서 화끈한 방망이까지 선사했습니다. 챔피언스 필드를 호령하는 김호령.
복귀 전 초구가 홈런포로 이어집니다. 넘어갔어요. 3점 남았습니다. 김어령 또 하나의 홈런포. 김어령의 활약 그리고 선발진과 불펜진의 효과적인 릴레이로 기아는 롯데를 상대로 한 주중 3연전을 싹쓸이했습니다. 빠르지 말고 좀 빨리 치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쳤던 게 좀 적응이 빨리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산과의 원정 경기에서는 쌓은 승수를 고스란히 반납해야 했습니다. 특히 일요일 경기의 수비 실책은 뼈아팠습니다. 8회 말 평범한 타구를 놓친 3루수의 실책은 역전의 빌미가 됐고 이는 결국 3연패로 이어졌습니다. 3루쪽. 자, 3루수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3루수 지금 장영석 선수인데 어제도 실책이 있었고요. 포구하지 못하면서 더 큰 문제는 3루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올 시즌 기아가 기록한 실책은 모두 22개. 이 가운데 20%가 넘는 실책 5개가 3루에서 발생했는데 나주환의 부상 이후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아는 내야를 보강하기 위해 홍건희를 내주고 류지혁을 데려오는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내야 뎁스가 더 두터워지는 효과가 있겠죠. 아무래도 좀 그물망 수비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 KT와 SK를 상대로 원정 6연전을 이어갑니다. 트레이드를 단행한 기아가 보다 촘촘한 내야 그물망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재택 수업과 생활 방역 등으로 지친 학생들에게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e스포츠 대회가 열렸습니다. 호남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모두 20팀이 참여해 지난 3일부터 비대면 무관중 경기로 펼쳐졌습니다. 경기 실황은 유튜브 호남대 TV를 통해 라이브로 방송됐고 우승팀에게는 총장상과 함께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광주시가 지역의 문화예술계 저명 인사들로 구성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김포천 전 광주 비엔날레 이사장과 문순태 작가, 김준태 작가 등 모두 60명으로 구성된 문화예술진흥위는 앞으로 문화예술 정책과 현안을 조언하고 각종 갈등 현안 해결 방안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당연직 공동위원장에는 이용섭 광주시장이, 위촉직 공동위원장에는 황영성 전 광주시립미술관장이 선임됐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역 역사와 문화를 돌아보는 광주 시티투어 버스가 운영됩니다. 노선은 5.18의 의미를 되새기는 5월의 버스, 광주 역사를 돌아보는 100년의 버스 2개인데요. 5월의 버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와 토요일 오전 9시, 100년의 버스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유스케어에서 출발하고요. 광주 시티투어 누리집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60여 년간 운영됐던 옛 나주극장이 문화재생공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옛 나주극장은 2층짜리 현대식 석조 건물로 1930년대에 나주천을 정비하면서 잠사 공장 등 산업시설과 함께 들어섰는데요.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나주시는 옛 나주극장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며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카메라 초점이 나간 듯 흐릿한 이미지들이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풍경보다 감상을 전하는 데 중점을 둔 김익모, 추상 풍경, 형상 너머의 세계의 전시작품들인데요. 숲을 거닐며 들었던 바람소리와 새소리, 또 직접 봤던 안개의 느낌이 관람객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지도록 구성됐습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예술공간 집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